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도 가까운 한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28.3도였던 서울의 낮 기온이 내일은 26도, 모레는 24도 등으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또 지금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 제주 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요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150에서 산간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밖에 전남과 영남 지방에도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전라북도 지방은 10에서 40,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발달한 비구름은 주로 밤사이 제주 지방을 통과하면서 시간당 20mm가 넘는 세찬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쪽을 지나는 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주로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내리겠고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제주 지방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기 때문인데요. 춘천과 대구가 17도, 서울은 1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강계가 10도, 함흥이 1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0도, 부산과 같고 강릉 25도 등으로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낮겠고요. 북한 지방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함흥 25도, 평양은 28도까지 올라 낮에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점차 높아지면서 풍랑특보는 더욱 확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오늘은 한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맘때 농가에서는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오늘은 정건호 연구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 정건호 농업연구사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였습니다.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방에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비구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상북도 지방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남부와 산간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일요일까지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지금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물결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는 더욱더 확대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농가에서는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검은 쌀인 흑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보다는 조금 더 늦게 모내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예,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최근 3년간 흑미 품종 14품종을 가지고 모내기 적기보다 2 내지 3주 정도 늦추면 안토시안 함량이 1.5배에서 3배 정도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모내기 시기를 늦추는 것과 안토시아닌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모내기가 늦어지면 이삭이 나온 후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삭이 나온 후 30일간 평균 온도가 22도 이하일 때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요. 그 다음에 흑미 색깔이 진해집니다. 네, 흑미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모내기를 조금 늦춰서 품질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옥수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산지죠. 충청북도 괴산의 기후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산은 연평균 1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기온이 높은 달인 8월에 평균 기온은 25.2도고 가장 기온이 낮은 1월의 월 평균 기온은 영하 4.3도인데요. 연교차는 29.5도로 크게 나타나면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271.4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후적인 특징 때문에 옥수수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옥수수 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기에는 옥수수 농가에서 대부분 정식을 마쳤고요. 옥수수는 생육 초기에 아주 관리가 많이 해야 되는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기온이 올라가면서 옥수수 농가에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옥수수의 생육 적온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예, 옥수수는 원산지가 중남미 열대지방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많이 하려면 옥수수 생육 기간 동안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 발화가 시작되는 평균 기온은 14도에서 15도씨이고요. 옥수수가 자라기 제일 좋은 온도는 15도에서 35도입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10도씨 이하에서 45도 이상이 되면은 생육이 중지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옥수수는 10도 이하 그리고 45도 이상에서는 생육이 중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온기에 접어들수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농가에서는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할까요? 예, 옥수수 파종 후 키가 15cm 정도 자랐을 때 한 포기만 남겨주시고 솎아주셔야 하는데 속금 작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해충이나 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적정 시기는 2 내지 3엽기가 적당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충청북도 괴산의 앞으로 일주일간의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괴산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낮은 기온대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4도, 낮 기온이 27도로 토요일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 농가에서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앞서 옥수수는 생육 초기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웃거름과 같은 비료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옥수수는 크게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다량의 양분을 흡수하는데 양분은 토양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만 부족하고요. 적정량의 화학 비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료가 부족하면 옥수수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예, 약 50cm 정도 자랐을 때 눈대중으로 봤을 때 약간 연노란색을 띠면 비료가 부족한 겁니다. 비료가 적으면 키가 작아지고 잎이 노란색으로 되어 열매가 적어지고 수량이 감소합니다. 반면에 비료가 과대하게 되면은 검어지고 키가 크고 열매의 맺힘이 부실해져서 병이 많아져서 수확할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비료가 너무 많아도 열매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적절한 양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옥수수 키가 무릎 정도 왔을 때 잎이 한 6 내지 7엽기 정도 나왔을 때 격가지를 제거하시고 1차 웃거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수술이 달렸을 때 물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하며 이 시기에 2차 웃거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의 격가지를 제거할 때는 비오기 3 내지 4일 정도에 제거해 주시면 좋고요.
제거해 주시면 옥수수의 쓰러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옥수수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유난히 키가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조량도 풍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옥수수는 열대지방이 작물이다 보니까 일조량이 풍부한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조량이 부족하면 옥수수가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작아지기 때문에 많은 일조량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옥수수 주산지죠. 충청북도 충주의 최근 일주일간의 일조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에는 11.6시간으로 평년보다는 약 5시간 이상 많았습니다. 15일에는 9시간으로 평년 6.8시간보다 약 2시간 정도가 많았고요. 한여름 날씨를 보였던 어제였죠. 16일에는 10.8시간으로 평년 7.6시간보다 약 3시간 정도 많은 일조 시간을 보였습니다. 네, 일조 시간을 살펴봤더니 확실히 평년보다는 양이 많이 풍부했습니다. 덕분에 옥수수가 자라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옥수수가 생육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예, 옥수수 생육 기간 중 특히 개화기를 전후해서 1개월 동안은 가뭄이 큰 피해를 주는데 가뭄 피해가 받기 쉬운 곳에서는 생육 초기에 준경을 깊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화기 전후로 4주 정도 물을 일항 사이에 흠뻑 젖도록 관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화기 전후에는 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괴산의 장현면, 청천면, 괴산읍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수수 육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맘때 옥수수는 어떤 병해충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 옥수수는 2m 이상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병해충 예방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맘때는 조명 나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옥수수, 조, 수수, 화분과 밭작물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연 2 내지 3회 발생하며 6월 중순과 7월까지 유충이 줄기 속에서 갉아먹어서 작물을 쓰러뜨리고 죽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특히 이맘때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유충이 한번 발생하면 작물이 죽는 피해까지 생긴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조명 나방에 대한 방제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4월 말까지 파종하는 옥수수 포장에는 성페로몬 트랩으로 예찰을 하는데요. 성충이 최대로 발생하는 시점 일주일 후에 살포를 해야 되고요. 성충의 밀도가 높으면 성충 발생 최대 시점 3일 후와 10일 후에 2번 살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발병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사님, 지난 겨울 기온이요.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 밭작물의 나방류 해충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 겨울에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0.8도 높고요. 강수량은 33.9mm 줄어서 월동 해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어떤 해충을 주의해야 합니까? 예, 5 내지 5월에서 6월 파종 후 어린 모가 자라는 시기에는 거세미 나방 피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세미 나방은 콩, 옥수수, 감자 대부분의 밭작물에서 피해를 주는데요. 낮에는 토양 속에 있다가 주로 밤에 나와서 줄기를 갉아먹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토양 해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작물들이 자라는 생육 초기에 주로 발병하기 때문에 그 피해도 더욱 클 것 같은데요. 방제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 거세미 나방은 토양 해충으로 분류되는데요. 파종 전에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면 방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근데 이외에 해충이 발생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의 농사로 누리집을 참고하셔서 약재를 사용하셔서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물들의 생육 시기인 만큼 철저히 방제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홍천의 홍천읍, 두촌면, 남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강원도 삼척시 정라동의 자두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자두의 잎이 엷어지고 잎이 말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방제를 위해서 진딧물 수화제 등 살포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증상의 확실한 방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복숭아, 혹, 진딧물에 의한 피해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어떤 병해인가요? 예, 복숭아 혹 진딧물은 매실, 복숭아, 자두, 살구, 벚나무 등의 피해를 주는 해충인데요. 이 해충은 주로 신초나 새로 나온 잎에 즙액을 빨아먹어서 피해 부위가 세로로 말리고 위축되게 만드는데요. 해충의 밀도가 높아지면 오래된 잎에도 피해를 줍니다. 이 진딧물은 바이러스병을 매개로 하는 해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철저한 방제가 필요한 해충입니다. 네, 의뢰해 주신 농가에서는 진딧물 약재를 살포했는데도 방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방제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진딧물이 발생하는 시기는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 시기에 진딧물 발생 추이를 관찰하셨다가 천적 발생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해충 밀도가 증가될 때 진딧물 적용 약재를 살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약재로도 방제가 어려울 경우 천적을 이용한 방제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진딧물 천적은 콜레마닌 진딧벌, 잔디 혹파리, 무당벌레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알짜 영농백서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수수 초기 생육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주말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와 강원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부터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충청 남북도입니다. 토요일에는 날씨가 흐려져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3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로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입니다. 토요일에는 흐린 날씨를 보이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로 많은 편인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최고 150에서 산간 지방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의 대기질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토요일에 중부지방은 보통, 남부지방은 좋음 단계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건우 연구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동안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